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요, 치매의 5번째 가지, 건망증과 치매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닌가?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내가 도대체 내 휴대폰이 어디 있을까?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그리고 이 방 저 방 찾아다니고, 어떤 경우에는 막 심지어 냉장고에 휴대폰 혹시 넣었나? 막 이렇게 찾아볼 때도 있고요.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을 못해서 주차장에서 차를 딱 열으려고 했는데 차 문이 안 열리니까 내 가방에 없었나? 분명히 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한번 집에 올라가서 이제 차 열쇠를 찾는 일을 이제 반복한다든지, SNS 문자나 아니면 메일 같은 걸 받고 나서 내가 답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막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답장을 하는 일을 이제 놓쳤다든지, 분명히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냥 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친구한테 너 왜 오늘 개모임인데 안 나왔어? 이렇게 이제 전화를 받고 나면 진짜 내가 깜빡했네, 이런 일들, 바로 건망증이죠. 그러면 이렇게 깜빡깜빡 기억이 조금씩 약해지는 건망증 증상이 있으면 다 치매에 걸릴까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는요, 우리 동네에서 천재라는 소리 들었는데, 전화번호도 한 100개 정도는 그냥 끄떡없이 다 암기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 손에 있는 휴대폰을 손에 잡고, 그 다음에 내 휴대폰 어딨지? 이렇게 이제 찾는 일도 있고, 이렇게 깜빡깜빡하면 혹시 치매로 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건망증은 치매의 위험 자일까? 이게 이제 오늘 이제 핵심 주제인데요. 건망증은 다 치매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치매 환자분들이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또 이 건망증을 이제 경험한다는 것에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분명히 머리 안에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넣어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릴까? 여러분들 기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겉절이 기억과 김장 기억이 있는 겁니다. 겉절이 김치와 김장 김치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네, 바로 절이는 과정입니다. 우리 겉절이 김치는 그냥 이렇게 소금을 살짝 뿌렸다가 바로 이렇게 헹궈서 양념을 해서 이제 먹는 김치고, 김장 김치는 오랫동안 저장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절이는 과정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막 하룻밤 저녁에 배추를 이제 절여 놓고 아침에 씻어서 뭐 김장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렇게 김치도 우리가 오래 저장을 하려면 절이는 과정이 꼭 필수인 것처럼요, 우리 기억도 겉절이 기억과 김장 기억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건망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기억이 오랫동안 이렇게 저장이 안 되고 겉절이 기억으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내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놔야지, 왜냐면 또 금방 친구가 전화한다고 했으니까 소리를 들어야 되지, 이렇게 머리 안에 기억이 탁 들어왔는데 내가 너무너무 바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기억이 저장되는, 그러니까 절이는 과정을 겪지 못하고 그냥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 들어오게 되면 오랫동안 저장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컨설리데이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기억의 강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마치 김치를 소금에 절여서 김장김치로 만드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보관을 하려면 기억의 강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이 건망증을 겪게 되는 분들은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겁니다. 기억을 오랫동안 보관하지 못하는 그런 겉절이 기억만 갖게 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망증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뇌의 어떤 기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치매가 시작이 될 때 측두엽의 해마라는 부위가 이제 손상이 되면 기억이 깜빡깜빡해지고 아예 새로운 기억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건망증은 해마가 망가진 건 아닙니다. 해마의 세포가 소실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들어와 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가장 차이가 바로 이 점인데요. 건망증은 뇌세포가 기질적으로 손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떠올릴 수 있다. 치매는 뇌세포가 손상되는 기질적인 병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떠올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금방 전화했는데 내 휴대폰 어딨지? 내 휴대폰 못 봤어요? 이렇게 이제 가족분들에게 물어보면 아니 엄마 조금 전에 주방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 거기 주방에 놓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 이제 가서 잘 보면 밥솥 옆에 이렇게 휴대폰이 있다든지 그러면 아 내가 여기 왔다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에도 친구가 전화해서 아 너 왜 오늘 개모임이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맞다. 오늘이 맞아 금요일이었네. 아 나는 이게 바쁘니까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다음 달에 꼭 나갈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건망증입니다. 반면에 치매는 내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고요. 내 휴대폰과 우리 남편의 휴대폰이 구분이 잘 안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 그다음에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려서 친구가 전화가 왔잖아요. 너 왜 오늘 모임이 안 나왔어? 그럼 아 네가 언제 얘기해 줬는데 막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기억이 아예 깜깜하게 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치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망증은 그럼 도대체 왜 생길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건망증이 생기는데요. 사실 건망증은 주관적인 인지장애라는 말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인지장애는 뭐냐면요. 나 기억이 떨어져요. 기억이 자꾸 없어요. 나 기억이 나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런 건망증, 주관적인 기억장애가 있는 분들을 쭉 연구를 해봤더니 내가 기억장애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 분들보다 치매로 갈 확률이 3배에서 5배 높았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한 그 대상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그냥 건망증은 다 반드시 치매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60세 이상 이런 이제 대상으로 했을 때 젊었을 때보다는 노인에서의 건망증은 조금 더 치매 위험률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건망증의 상태를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데요. 친구들한테 나 이렇게 자꾸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어.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동병상련이라고 나도 그래. 그건 나이 들어서 다 괜찮아.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건망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망증은 뇌의 기질적인 그런 세포 손상이 발생한 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하게 나의 뇌세포가 아파라고 말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뇌의 부하가 많이 걸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어떤 사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 뇌는 해마라는 그런 내 기억의 대문을 통해서 기억이 딱 이렇게 낚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기억 강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 놓게 되는 거거든요. 거의 자동적으로 그렇게 기억 강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뇌세포들이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죠.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그다음에 그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그 국도 끓여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픽업해야 되고 시장에 가서 또 저녁거리를 사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뇌에서 저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강화하는 과정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망증을 겪고 있다는 거는 나의 뇌세포가 너무나 피곤하고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반영해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건망증이 반복된다면 여러분들이 뇌세포를 좀 쉬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꼭 이 많은 일들을 내가 다 해야 되는지 한번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조금 일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잠도 조금 더 좀 푹 주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약속 같은 것도 너무나 많은 것을 잡지 마시고, 그다음에 집안일도 한 번에 막 4-5개를 같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동시에 멀티플레이어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건망증을 겪고 있는 분들은 그 일의 가지수를 조금 이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좀 쉴 수 있게 좀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내가 정말 자꾸 잊어버린다, 이제 이런 분들은 기억의 리허설을 하는 그런 훈련도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기억의 리허설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제가 자꾸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찾는 그런 이제 건망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휴대폰을 사용해서 전화를 한 다음에 그 휴대폰을 놓는 장소를 말로 한 번 더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침대에서 누워서 토요일 날 보자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단 말이죠.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침대 이렇게 한번 말로 표현을 해보면 나의 뇌가 휴대폰을 침대에 두었어 라고 기억을 한 번 더 저리는 광화 과정을 더 쉽게 이렇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열쇠 같은 것도 내가 자꾸 찾는다 그러면 자동차 열쇠로 자동차 문을 탁 잠그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은 파란 가방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열쇠를 두면서 파란 가방 이렇게 한 번쯤 입으로 이렇게 내뱉으면 내가 열쇠를 파란 가방에 뒀구나라고 이 나의 해마에서 기억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훨씬 더 쉽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달 25일 날 내가 전기세를 내야 돼. 근데 자꾸 깜빡거린단 말이죠. 고지서를 잡는 순간 25일에 내야지 이렇게 한 번씩 말로 소리를 내서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뇌는 그 25일에 내야지라는 소리를 듣고 기억 회로를 한 번씩 더 빠르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의 리허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깜빡깜빡 거릴 때 그 과정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한 번씩 더 개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모든 기억을 다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해서 뇌에다 담아야 될까? 그러면 정말 괴롭겠죠. 그래서 사실 낮 동안 이렇게 제 뇌 안에 끌어모았던 그런 기억들을 밤 동안 우리가 잠자는 동안 이렇게 뇌 안에서 파일링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기억들은 조금 이렇게 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중요한 기억들은 뇌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약간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좋은 것들이라든지 그냥 쓸데없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되는 그런 과정도 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망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를 이제 건망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건망증 하면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단어 생각이 잘 안 나요. 저기 TV에 굉장히 내가 좋아하던 가수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저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막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건망증이라기보다는 단어의 인출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뇌 안에는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잘 안 썼지만 그래 망부석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라든지 뭐 돌하루방이라든지 이런 이제 단어라든지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뭐지? 또는 저 사람 왜 그거 있잖아. 우리 며칠 전에 그 사람 얘기했는데 막 이렇게 사람 이름 생각 안 나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건망증이라기보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인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힌트를 주면 금방 떠오르죠. 금방 그 사람의 이름도 기억나고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뇌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전두엽이 기억을 인출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두엽의 기능이나 이런 게 조금 약해지고 많이 사용한 회로와 사용하지 않은 회로가 이렇게 기억을 끄집어내는 데는 속도의 차이가 있겠죠. 아주 정말 까맣게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 이건 내가 치매로 가까이 가는 거 아닌가, 기질적인 내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꼭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망증, 내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긴 하는데 이 건망증을 절대 간과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도 건망증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뇌세포들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작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억이 들어왔다가 저장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벗어나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도대체 왜 어떻게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살아요?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의 뇌가 이렇게 막 왕성하게 활동하던 게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기억을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절이는, 그런 소금 절이듯 기억을 절이는 과정을 못하게 될 정도의 스트레스라면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과감하게 이렇게 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친구들이랑 한번 가서 그냥 소리 지르고 노래를 하면서 풀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실컷 잠을 자면서 풀 수도 있겠고요. 끊임없이 수다를 좀 떤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고,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각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방법을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건망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망증과 치매의 관계에 대해서는 건망증이 있다고 다 치매로 진행되는 거는 아니다. 그런데 건망증을 호소했던 분들 중에 아닌 분들보다 치매로 진단된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이제 보고가 있기 때문에 건망증을 무시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젊은 분들이나 중장년층이 호소하고 계시는 그런 건망증은요, 대부분 그 질환이 아닙니다. 병이 아니고 뇌가 많이 너무 피곤하고 무리한 일을 또 한꺼번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이렇게 저장을 안 하는 그런 어떤 그 뇌의 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인에서의 이제 건망증은 약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인에서의 건망증은 이게 치매의 초기 증상이나 경도인지 장애의 첫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할 때 내가 한 번쯤 나의 뇌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망증과 치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